이혼 사유의 99%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사시나요? 남편이 돈을 잘 벌어요. 대화가 안 되는데 그 돈이 내 돈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얘는 성장도 하지 않을 거야. 하나는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는. 두 개까진 바라지도 않아. 어른의 대화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결혼과 이혼을 포함한 인간관계, 법률 분쟁이라는 건 사실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거든요. 좋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인간에 대한 통찰, 당연히 인간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이 없으면 좋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매우 높은 변호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상담을 해요. 저희는 부부 상담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이혼은 하나의 해결책이지만 내가 이혼을 지금 해야 되는지, 이혼의 타이밍이 언제인지, 부부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왜냐면 대등한 관계가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나의 힘만으로는 이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혼을 하고 싶진 않아. 이혼을 하기 전에 어떤 노력이 필요해. 근데 다른 사람의 조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여러 상담을 받잖아요. 부부 상담을 받기도 하고, 저의 상담이 다른 상담사 분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이혼이라는 해결책을 배제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부 관계에서의 갈등은 1에서 10단계까지 나눠 볼 수 있는데, 갈등이 10단계까지 되면요, 그건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이혼이에요. 그래서 항상 갈등의 정도를 체크하고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노력을 해본 다음에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봐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가겠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그건 이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혼의 타이밍을 결정해 드립니다. 그런 아주 신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요. 이혼 사유 1위. 공자님도 인정한 이혼 사유, 대화가 안 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화가 안 되는 거를 매우 쉽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댓글에 보면요. 대화 안 돼도 돈을 잘 벌어다 주면, 여기서 대부분 남편이겠죠?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면은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댓글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마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내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그런 경우일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핍인 거죠. 우리는 결핍에 꽂히기 때문에, 결핍에 꽂히면은 균형적인 시각으로 사물을 보지 못해요. 판단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결핍을 이따만하게 부풀려서 그것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만약에 지금 돈이 없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나는 그것만 있으면 돼 라고 말을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줘도 살지 못하는 경우는 허다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런 분 있어요. 공자님도 인정한 이혼 사유가 뭔가요? 제가 이 쇼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공자님도요, 대화가 안 돼. 중인 이하의 사람하고는 말을 하지 않아요. 형이 상을 얘기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형이 상이 뭐예요? 그냥 대화예요, 대화. 내가 어른이잖아요. 내가 초딩이 아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초딩 같은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쟤랑 대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된다는 거는 공자님도 인정한 이혼 사유예요. 이혼이라는 게 결국은요, 관계를 정리하는 거잖아요. 헤어지는 거잖아요. 공자님은 대화가 안 되는 중인 이하의 사람하고는 관계를 맺지 않아요. 결혼했잖아요. 내 배우자가 중인 이하의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헤어져야 되겠죠. 그게 이혼이잖아요. 자, 그래서 대화가 안 된다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죠. 왜 문제가 되냐면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대화가 안 되는 사례를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런 사람하고는요, 대화는커녕 쟤랑 같이 있으면요, 내가 질이 나빠져요. 내가 예를 들어서 5등급 정도의 사람이야. 질이, 문과 질을 말하는 거예요. 경제 신용 등급이 5등급이라는 게 아니라. 근데 내가 문과 질이 5등급 정도에 되는 사람인데 위로, 이걸 절차탕마해서 위로 올라가지는 못할 망정, 얘로 인해서 나랑 가장 가까운 나의 배우자로 인해서 내가 8등급, 9등급 쓰레기로 전락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걸 잃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대화가 안 돼도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면 다 사라져요. 그죠? 자, 이게 여러분 왜 사시나요? 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냥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아니죠. 인간답게, 더 나아가서 나답게 살아야 사는 거 아닌가요? 이게 행복한 거잖아요.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가 아닌가요? 그냥 사는 게 목표인가요? 다 사라져요. 이거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리고요, 대화가 안 되는데 남편이 나한테 남편이 돈을 잘 벌어요. 잘 번다 쳐요. 대화가 안 되는데 그 돈이 내 돈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아니죠. 대화가 안 된다는 건 관계가 무너졌다는 얘기인데 남편이 돈을 잘 번다고 해서 그 돈이 내 거일 거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비굴해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관계라면 더더군다나. 관계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그 돈, 거기에 의존해서 살고 있어. 살 수 있겠죠. 근데 나는 굉장히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거는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 거면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잘 와닿지 못할까봐 대화가 안 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대화 안 하고 살면 되지, 돈만 잘 벌어다 주면,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대화가 안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사유의 99%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대화가 안 되냐면요,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안 되는데요, 상대방의 수준이 그냥 낮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건 학력의 문제는 아닌데, 나는 대학생이야? 근데 쟤는 초등학생이야. 그러면은 초등학생이 하는 단어와 대학생이 하는 단어는 다르죠. 의미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쓰는 말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이 대학생이라봐요. 초등학생들하고 대화하는 거 재미없거든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제가 엄마예요.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대화가 아니죠, 그건 사실. 근데 저는 엄마고 애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재밌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 얘네들은 클 거니까. 내가 이런 대화를 계속 할 건 아니잖아요. 평생 이런 대화를 할 거라면 아마 다 좌절하고 말 거예요. 다 절망하게 될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라는 존재들은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성장하면 몇 년 뒤면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런 유치한 대화를 하지 않아도 좀 더 어른 같은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보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내 배우자가 초등학생 같은 언어를 단어를 쓰고, 나는 대학생인데 대학생의 언어를 하고 싶은데, 어른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얘는 초등학생의 수준의 대화를 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요, 그거 살 수 없어요. 그럼 내가 얘를 위해서 얘 눈높이에 맞춰서 얘랑 초등학생의 단어를 써가면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얘는 성장도 하지 않을 거야. 더 악화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럼 나는 얘랑 평생 이런 초딩 같은 대화를 계속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살 수가 없죠. 왜냐면 어른의 대화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요, 특히 이제 성장하는, 정체에 있는 사람들 말고요,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게 우리 삶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럼 성장하는 사람들의 대화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를 얘기하면요, 제가 2개를 알아듣는 거예요. 거기서 더 성장한 사람은 3개를 알아듣는 거예요. 공자의 제자 중에 아내는 어느 정도까지 알아들었어요. 공자가 하나를 얘기하면 거기에서 10개까지 더 나아가서 추측해서 앞을 내다보고 그 10개 앞까지 이해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대화죠. 그건 이제 아주 수준 높은 대화가 되는 거고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가 하나를 얘기했으면 하나는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는. 2개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내가 1을 얘기했으면은 그 하나 앞까지 2까지 나가서 이해를 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면은 좋겠지만 그건 바라지도 않아. 그냥 내가 1을 얘기했으면 제발 그 1이라도 알아듣길 바래.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그럼 나는 계속 1도 얘기 못하고 0 또는 마이너스를 얘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참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게 현실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재혼 금지령, 돌싱 필독, 전 남편보다 못한 사람 만날 확률 99.99999%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인데요. 한번 보실게요. 자, 이 여자는 결혼에 실패한 사람이고 재혼해서 잘 사는 사람 많아요. 당당하게 변호사 얼굴 까고 똑똑한 척 하지만 애들은 남자 시 받아서 낳죠. 자,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물론 문맥은 다 이해가 돼요. 아,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어. 그렇지만 쓰는 용어를 보세요. 단어를. 어때요? 이 여자,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한테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라고 호칭을 해요. 근데 그게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글을 남긴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의가 있다면, 예의, 염치가 있다면 이렇게 하지 않죠. 근데 예의, 염치가 없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글로 남기니까요. 그 다음에 결혼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혼한 사람은 무조건 결혼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뭐 이거는 오케이 인정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우리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수준이 매우 낮은 거죠. 그리고 재혼해서 잘 사는 사람 많아요. 많이 있겠죠. 이거는 뭐 괜찮아요. 이 문장 중에서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 부분은 나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당당하게 변호사 얼굴 까고 똑똑한 척 하지만 뭐 이것도 뭐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저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을 까고 싶어도요 돌려서까지 이렇게 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누군가를 까고 싶을 때 하는 수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거의 압권이죠. 아이들은 남자 씨 받아서 낳죠. 자, 그러니까 아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사랑의 결과물이다 라든지 좀 더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남자 씨를 받아서 낳는다 이 말은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대화 안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랑 내가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애들은 남자 씨 받아서 낳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뭐예요? 나도 이 정도로 초딩보다도 못한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대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인가? 자, 첫 번째는 할 수 없고요. 난 이런 용어의 단어를 쓰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참으면 이걸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서 누가 나한테 계속 이런 얘기를 해. 아이는 여자가 남자 씨 받아서 낳는 거야 라는 말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공자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성상그냐 습상워냐 라고 해서 우리는 옆에 있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도 그렇게 돼요. 내 수준이 매우 떨어진단 말이에요. 낮아져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수준이 아주 떨어졌을 때 인식을 하죠. 내가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괴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화가 안 된다는 건 매우 심각한 이혼 사유가 된다.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 영상에 가끔씩 달리는 이런 댓글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대화가 이런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겠구나. 내가 참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나라는 사람을 그냥 무너뜨리는,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 내가 성장하지 못하는 건요, 매우 정말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잃는 거예요. 돈을 잃는 것보다 더 큰 걸 잃는 거예요. 근데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은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성장하지 못하게 하면 그나마 다행이고 나의 인간의 등급을 매우 낮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자님은 그런 사람과는 관계를 끊으라고 하는 거죠. 애초에 관계를 맺지도 않을 뿐더러 근데 우리는 공자님처럼 사람 보는 눈이 높지 않으니까 관계를 모르고 맺었어. 그러면 빨리 끊어야죠. 누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나는 변질되지 않아서 좋고요. 그리고 쟤는 뭐예요? 쟤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애들은 남자 씨 받아서 낳는 거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를 비난하니까 얘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진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빨리 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은 신속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 참을 수 없습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으시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하면 암에 걸리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니까 나도 걸리고 쟤도 걸리고 모두에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사람은 이혼도 안 해요. 왜? 이혼은 실패니까 실패를 통해서 사람이 성장한다는 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또 대화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를 알려주면 두 개, 세 개까지 앞서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하나를 알려줘도 하나를 몰라. 그러니까 이혼은 실패예요. 이 꼴. 그리고 실패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의식 구조에서는. 그러니까 진짜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혼도 안 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관계를 잘 끊지도 못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나도 대화를 잘 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이 1을 얘기했을 때 2, 3까지 내가 내다보고 헤아릴 수 있기 위해서 그게 지뢰자거든요. 앞으로 올 것을 아는 사람. 지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류노노를 하시면 됩니다. 아류노노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을 계기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대화가 잘 되는 사람으로. 그리고 성장하는 사람으로. 앞으로 올 것을 아는 사람으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아류노노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결혼과 이혼, 인간관계에 대한 자, 이런 분 있죠. 이것도 이거를 편집을 해야 되겠구나.